여기는 그런 음악을 듣는 곳이 아니야. 라며 소리치고 있는 한 거장의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화가 난 걸까요? 오페라 지휘자인 브루소는 매일 엄격한 오페라 연습에 매진하며 모든 음표와 박자의 완벽함을 추구해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연습실에서 학생 피에르가 한국의 트로트 노래를 듣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브루소는 엄청난 분노로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는 과연 피에르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브루소예요. 저는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휘자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름답고 전통적인 곡들을 연주할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을 이끌 생각에 설레었어요. 저의 음악을 순수하고 우아하게 유지하기 위해 늘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저에게는 모든 음표가 완벽해야 하고 모든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해요. 진정한 예술은 오페라의 세련된 선율 속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리허설실에서는 늘 엄격하게 지도했어요.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전에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했는데 복도는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이른 아침 부드러운 빛이 복도를 채우고 무대는 오늘의 연습을 기다리며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연습실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차분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이는 악기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은 저만의 성역과도 같았어요. 모든 소리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장소였어요. 제가 워밍업을 시작하려던 찰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연습실 한 구석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학생 중 한 명인 피에르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오페라 연습 대신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신나는 리듬과 경쾌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노래였어요. 그 노래는 한국의 트로트였는데 저는 그동안 그런 스타일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분노와 불신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선 오페라만이 최고의 음악 예술이라고 여겼거든요. 연습실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누군가 전혀 다른 거칠고 생동감 있는 음악을 듣는 모습에 제 심장은 분노로 뛰었어요. 제 속에서는 여기는 그런 음악을 듣는 곳이 아니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크게 외치는 것만 같았어요. 깊게 한숨을 쉬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보려 했어요. 왜 재능 있는 피에르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한국 트로트 노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상하게도 그 음악은 혼란스럽거나 음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박자와 무시하기 힘든 열정을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그 리듬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노래는 제가 익숙한 세련되고 통제된 음악과는 전혀 다른 날것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피에르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의 눈동자에서는 흥분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혹시 제가 예술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너무 폐쇄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그를 끊어놓지 않고 가만히 서서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진정한 예술은 오직 오페라에서만 느껴진다는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그 멜로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혹시 이 낯선 스타일에도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고집했던 엄격한 전통을 넘어선 음악의 세계가 더 넓은 것은 아닐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제 안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평생을 오페라의 우아함에 헌신해왔지만 다른 음악적 표현 방식들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트로트의 생동감 있는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 불꽃을 일으키는 스파크 같았어요. 저는 이 뜻밖의 방문객에게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밝아오는 빛 속에서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리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은 분명 도전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기꺼이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피에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습 끝나고 이 음악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예술은 한 가지 스타일이나 전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술은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각 형태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리허설실에서의 그 놀라운 아침 이후 한국 트로트 노래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 노래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오페라곡 작업을 위해 앉아 있어도 그 경쾌한 리듬이 마치 잔잔한 메아리처럼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왜 이 낯선 노래가 저에게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했어요. 마치 노래가 저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만 같았어요. 연습이 끝난 오후 저는 피에르에게 다가가 그 노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고요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그 흥분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피에르, 그 음악에서 무엇을 보시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피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저희가 평소 듣는 음악과는 다르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듣다 보면 강한 힘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 인생은 오페라의 세련된 소리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음표가 신중하게 계획되고 모든 쉼표가 의도된 음악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 트로트 노래는 달랐어요. 즉흥적이면서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이번에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시 들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방에 앉아 핸드폰으로 그 노래를 틀었어요. 강한 박자와 예측할 수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멜로디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가수의 목소리는 날것의 솔직함을 지니고 있었어요. 길게 연습한 구절 뒤에 숨지 않고 모든 단어가 마음에서 바로 나오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노래 속에는 사랑, 고난,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이 저로 하여금 그 노래의 역사와 그 뒤에 숨은 감정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여러 종류의 음악에 대해 많이 아는 소피 로런트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소피는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한국 트로트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브루소, 이 음악은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페라에는 규칙과 기법이 있지만 트로트에서는 가수가 자유로워요. 감정이 모든 음표를 이끌게 되는 거죠. 소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평생 지켜왔던 엄격한 규칙들과 수없이 반복한 연습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간의 감정 폭발을 축하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음악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소피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받기 위해 한국 트로트 음악을 들었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며 걱정과 꿈을 나누던 붐비는 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고 어찌나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소피는 계속해서 다른 문화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채와 분놀림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쩌면 제가 음악에 대해 너무 경직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오페라 하우스의 세련된 복도 너머에도 예술의 세계가 넓게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제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예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분노 대신 호기심과 설렘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그 단순한 한국 트로트 노래가 제 눈을 뜨게 해 주었어요. 음악은 단지 완벽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끝나기 전에 소피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 낯선 음악을 더 탐구해보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저는 새로운 모험의 길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오래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귀로 세상을 듣고 각기 다른 음악이 어떻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들었어요. 이제 그 낯선 멜로디는 치매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초대처럼 느껴졌어요. 리허설실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트로트 노래와 그 노래가 불러일으킨 감정들을 멈추지 않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멜로디를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하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평소에는 음악이 우아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번 노래는 자유롭고 거칠었어요. 평생 알고 있던 음악과 다른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제 서재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트로트 노래를 다시 틀었어요. 저는 모든 음표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어요. 박자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수가 완벽한 기교보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노래하는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눈을 감고 한국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모여 웃고 노래하고 심지어 춤추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그 현장의 열기와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제 안에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이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평소의 엄격한 음악과는 서서히 흐려지고 다양한 소리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저는 트로트 노래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만드는지 그 뒷이야기와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진짜로 그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오페라 하우스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다시 피에르에게 다가갔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에르, 한국 트로트 음악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 음악이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지 배우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피에르의 눈이 반짝이며 물론이죠, 브루소 씨. 이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에요. 모든 음표마다 기쁨, 고통, 사랑,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 말에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저는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피에르는 이 음악이 한국의 서민들이 겪은 고난과 기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긴 고난과 기쁨의 길을 상상해 보세요. 트로트 음악은 사람들의 고난과 꿈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되었어요. 단순하지만 솔직하고 강렬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묘사한 분주한 시장, 작은 가족 모임, 그리고 축제 현장이 눈앞에 선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온라인에서 트로트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 음악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며 공동체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축제의 현장을 읽으면서 제 기존의 음악에 대한 좁은 관념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술은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열게 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호기심은 개인적인 사명처럼 커져갔어요. 여러 트로트 노래 녹음을 모으기 시작했고 때때로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각 노래는 하나의 여행이었고 그 여행마다 인생과 감정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오페라의 열정과 트로트의 깊은 감정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두 장르 모두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혹은 그저 이해받는 느낌을 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오페라 성악가들과도 제 새로운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제가 평소 연습해온 세련된 음악과 전혀 다른 스타일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지만 곧 우리 사이에 활발한 대화가 오갔어요.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면서 저 자신도 음악을 느끼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갔어요. 음악의 세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호기심의 불꽃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음악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오페라의 엄격한 전통에 갇혀 있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소리와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트로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열정과 삶에 대한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심장이요. 이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날 동안 트로트 노래를 생각하고 들으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바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그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동시에 떨렸어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익숙한 복도만 알던 제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 했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날이 다가왔어요. 필요한 것만 담은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제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파리의 분주한 공항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새롭고 다르게 느껴졌어요. 트로트 음악이 제 예술관을 바꿔놓았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더 많은 답을 찾고 어쩌면 음악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긴 비행 시간은 그 자체로도 모험 같았어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거리를 가진 서울의 사진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트로트 음악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까 궁금했어요.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 비행기가 서서히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도시는 활기찬 에너지로 저를 맞아 주었어요. 거리는 분주했고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큰 도시 속에서 작지만 신기한 설렘을 느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면서 분주한 도시의 소리와 한국 사람들의 수다를 들었어요. 마치 생생한 예술 작품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립국악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전통 한국 음악으로 유명했어요. 트로트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에게는 전혀 낯선 소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한 분의 다정한 교수님께서 인사를 해주시며 한국 음악에서 사용되는 악기와 기법들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전통 한국 음악에서 음의 굽힘이 트로트 가수들이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모든 음악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간단한 북과 작은 현악기를 보여주시며 몇 음 정도 직접 연주해 보도록 권해주셨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그 음악과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음악이 단지 완벽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표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어서 저는 서울대학교 내 유명 음악 학교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이민호 교수님께서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트로트가 서민들의 고난과 꿈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을 나누던 모습을 상상하며 매료되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생생한 그림처럼 제 머릿속에 그려졌고 붐비는 거리의 밝은 불빛과 함께 나누는 노래의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하나하나가 저를 음악과 사람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문화의 마음을 열고 음악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분주한 시장과 고요한 동네를 걸으며 지역 노래를 듣고 다정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디를 가도 음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과 그 전통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의 의심은 점차 감탄과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여정은 제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예술은 규칙이나 국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로 다른 소리와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날 때 저는 그 영혼의 한 조각을 제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그 여정은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 경험이 평생 제 음악 세계를 바꿀 것임을 믿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 겪은 강렬한 경험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트로트 음악의 강렬한 비트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오페라의 세련된 아름다움과 한국 트로트의 진심 어린 열정이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두 스타일을 결합한 퓨전 콘서트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신나는 꿈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평생 오페라 전통을 지켜온 제가 오페라는 다른 스타일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어요. 진정한 예술은 서로 다른 감정과 소리가 어우러질 때 탄생한다고 믿었고, 음악은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음이 통하는 몇몇 음악가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트로트 노래를 소개해준 피에로와 그 음악의 진심을 설명해준 소피도 함께했어요. 우리는 오페라 하우스의 한 조용한 방에 모여 앉아 노트와 스케치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들을 나누었어요. 먼저 부드러운 오페라 곡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트로트 리듬을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저는 눈에 설렘을 담고 제안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방 안을 채웠어요. 우리는 음악에 대해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페라 성악가들과 함께 그들이 트로트의 생동감 있는 박자에 맞춰 목소리 스타일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동시에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트로트 음악가들도 초대했어요. 어느새 리허설실은 강렬한 오페라 목소리와 꾸준한 트로트 리듬이 어우러진 독특한 소리로 가득 찼어요. 두 스타일이 만날 때마다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연습 도중 저는 종종 멈춰서 새로운 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오페라 성악가들은 엄격한 기법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며 더욱 감정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트로트 음악가들 또한 오페라의 극적인 쉼과 고조되는 선율에 맞춰 연주 방식을 조정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늘 존중과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배워나갔어요. 우리는 두 전통을 모두 기리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공감 속에 있었어요. 어느 저녁 긴 리허설이 끝난 후 저는 방 한복판에 서서 팀원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모두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저는 조용하게 말했어요. 음악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콘서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단순했지만 방 안의 모든 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음악이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행사를 마음의 융합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콘서트 날이 다가오자 오페라 하우스의 설렘이 점점 커졌어요. 밤늦게까지 모든 음표와 전환을 완벽하게 다듬으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한국 음악가들의 얼굴과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기억하며 그 기억이 우리 작업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어요. 마치 트로트의 박자와 오페라의 음표 하나하나가 제 심장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 저는 무대 위에 서서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관객석은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조명이 어두워지자 공연은 우아한 오페라 곡으로 시작되었어요. 익숙하고 잔잔한 소리에 관객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서히 트로트 음악가들이 무대에 합류했어요. 꾸준한 북소리와 진심 어린 노랫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두 스타일이 무대 한가운데에서 만나자 그 순간 소리는 마법처럼 변했어요. 마치 문화의 경계가 모두 녹아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융합이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축제였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으며 많은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어요. 두 음악 세계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콘서트는 진정한 마음의 융합이었고 예술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서면서 저는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새로운 소리에 마음을 열어본 것이 제 음악뿐 아니라 제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악은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술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영원히 이어져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퓨전 콘서트가 끝난 후 파리 오페라 하우스 무대 위에 서 있으면서 제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밝게 빛나는 조명, 따뜻한 박수, 그리고 울려 퍼지는 모든 음표들이 제게 의심에서 깨달음으로의 여정을 떠올리게 했어요. 처음 한국 트로트 노래를 들었을 때를 기억하며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한때 저는 오직 오페라만이 진정한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모든 종류의 음악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은 마치 신선한 새벽처럼 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관객석에 웃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저는 뿌듯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저는 오페라의 우아한 전통과 한국 트로트의 진심 어린 열정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냈어요. 각 곡과 박자마다 예술은 국경 없는 언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쁨의 눈물과 놀라움이 어우러진 얼굴들을 보며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번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기며 깊이 생각했어요. 조용한 시간 속에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곱씹으며 국립국악원과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다정한 교수님들, 그리고 피에르 소피와 나눈 열띤 대화들이 제 마음 한켠에서 부드럽게 빛났어요. 하나하나의 기억이 마치 길잡이처럼 제게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지켜왔던 엄격한 음악관이 제 자신을 가두는 벽과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벽은 저를 안전하게 지켜줬지만 동시에 넓은 음악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막기도 했어요. 이제는 그 벽을 허물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두 음악 스타일을 혼합하는 것을 넘어 다름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오페라홀에서든 서울의 작은 거리에서든 모든 음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은 다양한 문화를 기념하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기법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조직하기도 했어요. 여러 예술가들을 초대해 각자의 문화가 음악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공연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모임들은 활기찬 대화와 창의력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술이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며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정신을 축하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느 고요한 저녁 새로운 퓨전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긴 하루를 마친 후 저는 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의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진 속에는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서울의 활기찬 거리, 그리고 국악원에서의 아늑한 풍경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예술가이자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보았어요. 제 예술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모든 표현 형식을 포용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더 이상 낯선 것에 닫혀있지 않고 새로운 소리와 이야기를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리라 다짐했어요.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고 모든 문화의 아름다움이 저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오페라와 트로트, 고전과 현대가 평등하게 어우러진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의 세계를 보았어요. 모든 새벽은 배우고 성장하고 서로를 연결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 때 저는 깊은 평화를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저의 여정은 의심과 고집에서 열린 마음과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오페라의 전통 속에서 자라왔던 제 마음이 한국 트로트의 진솔한 리듬과 만나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어요. 예술은 국경도 장르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다리라는 것을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몸소 체험했어요.